안녕하세요. 헬스플러스 라이프 이윤지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걷다가 발목을 접질린 경우 많으시죠? 간과하기 쉬운 발목 염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운동을 하거나 걷다가 발목을 접질리는 경험 많이들 하게 되는데요. 발목 건강을 위해서 어떤 점을 기억해야 될까요? 네, 발목 관절은 굽히기, 펴기, 그리고 회전 운동 같이 운동 범위가 굉장히 큰 관절입니다. 따라서 쉽게 다칠 수 있고 다친 후에 잦은 재발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운동 전에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셔서 관절 운동 범위를 가동을 시켜놔야만이 운동 중에 불의의 사고로 다치는 걸 예방할 수 있고요. 여성분들 경우에는 하이힐처럼 힐 쪽이 높은 신발을 신을 때에는 미끄러운 지면이라든가 경사진 곳에서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한번 발목을 접질렸을 때에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지속적으로 검진 및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발목 염좌란 게 무엇입니까? 예, 흔히 말씀하시는 발목을 삐었다라는 것이 염좌인데요. 인대가 늘어나거나 부분 파열 혹은 완전 파열된 경우까지도 모두 염좌의 범위에 속합니다. 염좌가 자주 발생할 경우에는 인대 부착 부위에서 인대가 늘어나거나 또는 파열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뼈의 손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염좌가 재발되면 만성 불안정증으로 발전하여서 자주 반복적으로 삐게 되고 이에 따라서 연골이나 뼈에 손상이 오게 되는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발목 염좌의 대표적인 원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발목 염좌의 원인으로는 역시 무리한 운동이라든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뒷굽이 높은 힐을 신을 경우에 자주 삘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염좌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전에 한번 염좌를 경험하였던 분이 재활을 잘 시행하지 못하여서 다시 삐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쳤을 때 내가 발목 염좌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있나요? 예, 우선 기준이라 하면 다친 직후에는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바로 염좌가 되었는지 또는 다른 손상이 와 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친 부위를 고정하고 쉰 후에 4, 5일 내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큰 통증이 없다면 아주 경미한 정도의 또 염좌라고까지도 할 수 없는 경미한 손상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아프게 된다면 발목 인대 부위가 늘어난 상태 혹은 4, 6주 이상 지속되면 힘줄이나 연골 손상 등이 동반된 상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발목 염좌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우선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염좌 부위에 통증과 함께 부종이 있다면 더욱 발목 염좌를 의심할 수 있고요. 인대가 부분 파열되는 경우에는 멍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동반 손상이 있다면 복숭아뼈 좌우 안쪽 바깥쪽 복숭아뼈에 눌러봤을 때 통증이 있는 압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발목 염좌에도 혹시 종류가 있나요? 아니면 심한 정도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종류에는 외측인대 염좌와 내측인대 염좌 그리고 상부인대 염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측인대는 가장 흔하게 다치는 부분으로서 인대가 약하기 때문에 재발이 잦을 수 있고 후에 외측 불안정증이 올 수 있는 부위입니다. 또한 내측인대는 회복적으로 질기고 강하기 때문에 쉽게 손상되지는 않지만 손상되었을 경우에 회복이 오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부인대 염좌의 경우 향후 관절염이 속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염좌라 하겠습니다. 발목을 삐었을 때 처치하는 방법도 전해주시죠. 우선 발목을 삐었을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 즉 다친 부위에 발목을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종이 생길 경우에 얼음찜질을 충분히 하여서 부종을 조기에 가라앉혀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환부를 압박하는 것도 부종 및 통증 완화 그리고 추가 손상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이때 너무 타이트하게 즉 너무 꽉 조이시는 경우에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어서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시면 부종 감소 및 통증 감소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발목 염좌를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발목 염좌의 치료는 크게 수술적 방법과 비수술적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급성 염좌는 수술 없이도 치료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2, 3주간의 고정 그리고 이후에 적절한 재활 운동 및 물리치료를 통해서 발목 염좌가 재발하는 것을 막으면 충분히 비수술적 치료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발목 염좌를 경험하는 사람의 85% 이상이 비수술적 치료로 잘 치료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크게 해부학적 방법과 해부학적이지 않은 방법이 있는데, 이는 이 주변에 인접한 조직을 보강함으로써 원래의 해부학적 구조를 유지하는 상태로 수술하는 방법인 브로스트룸 수식이 있고, 브로스트룸 수식에 실패했다거나 발목 염좌가 심하여 증상이 심한 분들은 힘줄을 이용하여 인대 부분을 재건하는 비해부학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증상으로 보았을 땐 족저근막염에 해당됩니다. 족저근막은 발 뒤꿈치에서 시작하여 발가락 쪽으로 붙는 구조물로서 발바닥의 근육과 신경 또 인대들을 싸고 있는 막입니다. 체중이 갑자기 는다거나 운동을 심하게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면서 발 스트레칭과 마사지 그리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수술적 치료 없이 잘 호전될 수 있는 병이라 하겠습니다. 네, 발목 염좌의 원인이 되는 발의 모양이나 정렬 상태를 스스로 알 수 있는 법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고 있는 신발의 바깥쪽이 많이 단다면 후족부에 내반 변형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은 많이 이유 없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평발이 심한 경우에 오히려 신발의 안쪽 부분이 닳거나 평상시 보행 시 팔자걸음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행에 이상을 보이거나 신발이 특정 부위가 닿는 경우에는 발에 해부학적 정렬 이상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술 후 재활 방법이 궁금합니다. 수술 직후에는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을 통해서 부종을 감소시키는 데에 주력하고, 이후에는 발목 관절 운동의 운동 범위를 늘려주는 운동을 시행합니다. 이런 관절 운동 범위가 충분할 경우 근력 운동과 위치 균형 감각을 잡아주는 체성 운동 등을 병행하게 됩니다. 네, 인대에 좋은 음식도 전해주시죠. 예, 인대를 이루는 콜라겐이 많이 포함된 음식은 인대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돼지 껍데기라든가 순살고기 등은 콜라겐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인대에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골과 인대에 많이 있는 콘드로이틴 성분도 도움이 되는데요. 해삼이나 가오리 등에 많이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발목 염좌를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발목 염좌를 예방하기 위해선 발목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허공에서 발목을 스트레칭한다던가, 또한 근육 운동용 밴드 등을 통해서 근력을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할 시에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접지력이 좋은 신발들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예방법이라